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를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이준석이 때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중앙선관위가 저희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의 온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힘의 당원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과연 이 투표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투표 결과가 이상해도 검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웃긴 거는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지란 증거도 남기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온상이라는 중앙선거에 다 맡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6일 아침에 올릴 아침 8시 올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은 24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올라올 때 버뜩 유튜브를 보니까 고성국 TV에서 썸네일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장동혁이 김문수를 크게 이겼을 것이다 이러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며칠 전에 최고위원들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거 있기 전에 길게는 보름 전부터 짧게는 일주일 전까지 보수 유튜버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지율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 표본 중에서 한 7, 8곳에 저도 눈리보고는 했지만은 보통 여론조사에 응하는 응답률이 최저한 8만에서 많게는 25만, 30만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지율 현황을 보면 물론 보수 유튜브를 개인이 하는 이 조사가 표본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8곳에 달하는 곳을 다 합해서 나누어 봐도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 그러면 김민수 후보가 지지율이 약 7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진 후보가 약 65%, 손수조 후보가 65%.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여론조사만 진상으로 본다면 김민수 최고가 수석으로 제일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때도 말했습니다. 신동욱 후보가 아무래도 매스컴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는 김민수고 그 다음에 신동욱, 그 다음에 봤던 게 김태호, 그러고 이제 김재원하고 우파하고 좌파하고 한석 안쪽은 안 하겠나. 여성 최고는 최순이 올 것 같고, 그러고 청년 최고는 손수자 될 것 같아. 왜 65% 지지율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8만에 이게 지지율을 편차를 구해 보시면 99% 신뢰 구간이라 보면 8만 이상 되면 65%가 되면 변할 수 있는 구간이 0.4%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적게 받아도 65% 마이너스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4.6, 70%는 69.6 이래 되겠죠. 많이 받으면 70.4, 65.4 이래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성향들이 아무것도 맞는 곳이 없어요. 1등은 신동욱 후보가 있고 2등은 김민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 최고의 양양자가 됐고, 그 다음에 간당간당하게 김재원이 됐고, 청년 최고는 현역이라고 우재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동호가 우재준을 이야기할 때는 역시 현역이네 이러면서 덮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될 표가 그걸로 다 몰려갔다 이래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야 이상하다 재검표하자 할 데가 없어요. 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위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 강성의 사람들의 면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최고의 강성이 김민수보다는 신동희가 중도 보수기 때문에 안 낫습니까?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측면에서 봤을 때 최수진이가 계속 양행제를 까니까 한 달인 탄핵 찬성자는 양행제가 남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 안 그렇습니다. 최수진보다 양행제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원 이거는 부정선거 말도 안 꺼낸 사람이고 우재준 또한 탄핵 찬성파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수진이나 손수저나 그 김비수보다는 이런 구성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안 드십니까?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아침에 그 올라올 때 다른 데 몇 군데 또 유튜브들 여론조사 하는 걸 봤습니다. 애국장 TV 사는 거 보니까 9시 현재 6만 4천이 투표에 참가했고 그래서 좋아요를 받다 11,000명이 눌리고 이병준 TV는 13만이 했는데 좋아요는 뭐 2만 5천이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군데서 지지율 변화가 두 개 똑같습니다. 12% 대 88%. 그러니까 김문수 12, 장동혁 88인 겁니다. 그런데 제 나름의 불길한 생각은 뭐 불길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선거 결과가 어째 보면 다른 의원들도 아침에 몇 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가 뭐 한동훈이 거래 안겠다, 뭐 한동훈이 뭐 전환기 한동훈이 누가 공천 주겠느냐 하니까 뭐 한동훈이 주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다들 해당 의원들이 돌아섰다 이래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 드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희가 유리하냐 김문수가 유리하냐 이런 판단에서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바꾼다 그래서 누가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를 보십시오. 당일 선거에 1938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는 53대 37.96이었습니다. 1938만 명의 99% 신뢰 구간의 편차는 0.03%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 결과 뒤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뒤비졌습니까? 당일 선거 대비해서 김문수는 26% 적게 나오고 이재명이는 26%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4대 63%로 갈라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런 결과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선의 그 투표 결과는 그나마 투표 용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빈 투표가 많겠지만은 다음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재검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재검표할 수 있게끔 증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모바일 투표는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강성의 장동혁이 낫느냐? 왜? 뭐 내부 통제를 정리하겠다 했으니 분당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원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느냐? 한동훈을 포용하겠다, 이준석도 포용하겠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 이게 107석을 가지고 가겠다. 또는 지난 선거에서 부정으로 전화했고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당원들 가슴이 불질러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지방 선거에도 부정이 나도 뭐 순순히 응하고 하니까 이러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사문을 시켜가지고 국힘을 무너뜨리겠다. 그러면 김문수가 나은 겁니다.
그렇다고 김문수가 부정으로 졌는데도 뭐 증거가 알아서 전혀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88대 12로 이런 여론도 물론 그 표본의 모집에 편차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나마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리 조작을 해도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 뭐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어제 그 발언 때문에 완전히 장동경으로 갈라섰다. 여론도 12대 88이다. 이래 하는데 또 불구하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와 경북에서 몰표를 몰아줄 거기 때문에 김문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의 증거를 봤을 때 저는 이래 봅니다. 장동익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냐, 김문수가 유리하냐.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봐서는 김문수가 더 유리하거든요. 왜? 부정도 모르고 했던 말도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거고, 당을 4분 5일 시키기 딱 좋은 말 아닙니까? 한동훈도 표격한다, 이준석이도 표격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장동이 유리한데 보수 유튜버들도 그래 보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거 까딱하면 이런 거를 빌미로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론은 12대 88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누가 당대표가 되든 다음 그 전당대회나 우리 당의 행사는 절대로 선관위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걸 주장하면 선관위에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원 여러분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여러분들도 국민의힘이 항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항의를 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